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8월 11일에 LIG 넥스원과 1,549억 원 규모의 경어뢰2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경어뢰는 2004년에 개발이 완료된 무기 체계이며 때문에 부품 단종과 기술 진부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할 경어뢰2는 청상어 대비 주행 거리와 속도가 증가되며 적잠수 함정에 대한 탐지 및 공격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형 음향 탐지 센서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품 국산화를 통해 경어뢰2의 국산화율은 95%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경어뢰2에는 국방과 학연구소가 오랜 시간을 투입해 개발한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며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언론에 발표된 경어뢰2의 개발 목표를 간단히 말하면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청상어 경어뢰의 탐지 및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어뢰2는 진화하는 적 전력에 대응해 최신 기만기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다 심층적으로 공개 자료를 찾아보면 경어뢰2에는 국방과 학연구소가 개발한 이대역 음향시커와 리튬 열전지 기술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개발 사업을 끝낸 이후 약 2,800억 원을 투입해 청상어를 대체할 신형 경어뢰 체계가 2037년까지 생산될 계획입니다. 기존 청상어의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약 500억 원 정도의 개발비를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1,549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개발비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사용하는 기술이 고난도이기 때문이며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세계 최초로 한국형 경어뢰에 도입되는 신기술입니다. 국방과 학연구소는 1981년에 마크44 경어뢰를 개발한 미국 한이 회사와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경어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방식은 마크44 경어뢰의 동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마크44 경어뢰에 포함된 기존 트랜지스터 기반 전자 유도 회로를 수많은 트랜지스터의 집약체인 IC칩을 사용하는 보다 고도화된 전자 유도 회로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복잡한 유도용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독자적인 천의 탐색 모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의 탐색 모드란 경어뢰가 수중에 입수한 이후에 미리 설정된 심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잠수하지 않고 2차원 평면상에서 원형 탐색을 수행합니다. 그 탐색 패턴은 작은 원과 큰 원을 반복해 그리면서 광역 탐색 및 세밀 탐색을 반복하는 형태이며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에 해당했습니다. 1986년부터 국내에서는 마크44 경어뢰를 개선한 K744 경어뢰를 면허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K744에서 K는 한국을, 7은 해군무기 분류체계를, 44는 마크44 경어뢰를 의미합니다. 국방과 학연구소는 K744 경어뢰 공동개발을 통해 상당한 노하우를 습득했지만 당시 한의회사는 시험평가 중에 IC 유도 회로에 입력된 소프트웨어의 한 줄을 추가하는 데만 $100를 요구하는 등 독자 기술을 가지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서러움을 톡톡히 겪기도 했습니다. 국방과 학연구소는 K744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잠수함용 중어뢰인 백상어를 개발한 데 이어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K745 청상어 경어뢰를 개발하였습니다. 원래 청상어는 2002년에 개발을 완료하고자 했지만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실시된 수중 표적 탐지 테스트 당시에 명중률 부족이 드러나 전투용 사용 불가 판정을 받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국방과 학연구소는 지네만 수중에 잠수함을 모사한 대형 모형을 해저에 착저시켜 놓은 이후 이를 실제 탐지에 명중시키는 테스트를 반복했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실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행착오 끝에 2004년에 실시된 8차례의 발사 시험을 모두 성공함으로써 겨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해군에서 직접 실시한 연습형 어뢰 발사 6회와 전투용 어뢰 2회를 합쳐 총 8회의 전력화 시험평가에서 단 한 발의 실수도 없이 모두 목표물을 명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청상어 경어뢰의 생산 가격은 동급 성능을 가진 유럽의 MU-90 임팩트 경어뢰의 50% 정도에 불과했으며 당시 국방과 학연구소는 MU-90 임팩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청상어를 위한 알루미늄 산화은의 수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K744와 같은 1980년대 기술의 어뢰는 수색용 음파빔을 발생시키는 음향 발진 장치가 한 개만 존재하므로 전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음파빔만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색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므로 어뢰 자체가 앞서 언급했듯 원형 및 나선형 회전 방식 등의 수색 기법을 사용해 주변 해역을 수색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청상어는 1990년대 신기술을 받아들여 전면 소나에 마치 위상 배열 레이더처럼 37개의 음향 발진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청상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십 개의 수색용 음파빔을 발사해 아주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수색한 이후
표적이 발견되면 그곳을 향해 다수의 음파빔을 집중함으로써 잠수함을 식별함과 동시에 잠수함의 특정 구조물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음파빔을 제어하는 기술을 빔 스티어링 기술이라고 호칭하며 다량의 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만큼 강력한 신호 처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의 청상어는 LFM 기술을 사용하는 음파빔을 발사하고 목표를 맞고 반사되는 음파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 먼저 음파빔이 잠수함에 맞고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다중산난 신호를 분석하면 잠수함의 밸러스터 탱크나 트림 탱크에서 나오는 특이한 반사 신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잠수함은 잠수와 자세 조정을 위하여 속이 비어있는 밸러스트 탱크와 트림 탱크를 갖추고 있으므로 공기층이 만들어내는 특이한 반사파를 찾아냄으로써 복잡한 수중 및 해저 상황에서도 잠수함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소형 잠수정은 한국 해군의 소나와 경어의 공격에 대응하고 자신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해저 바닥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해저 바닥에 착저할 경우 해군 수상함에 장착된 중주파 소나로는 아예 탐지가 불가능하고 당연히 K744와 같은 경어뢰로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상어의 경우 해저면을 향해 음파빔을 발사해 다중산난을 일으키는 잠수함을 찾아낸 이후 이어서 음파빔을 발사해 이른바 거울면 반사 신호를 찾아냅니다. 거울면 반사를 이용하면 잠수함의 선체와 코닝타워, 방향타 및 잠만경과 같은 잠수함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탐지된 표적이 확실히 잠수함임을 구분함과 동시에 적 잠수함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코닝타워 아래 부분, 그러니까 잠수함 전투 지휘실을 타격함으로써 적 잠수함을 1회 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상어는 위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해저 바닥에 잠수함을 모사한 모형을 착저시킨 이후 재사용이 가능한 청상어 연습탄을 사용해 탐지를 반복하는 형태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당연히 경어뢰2도 청상어의 이러한 탐색 능력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청상어는 북한이 보유한 구형 잠수함이나 소형 잠수정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북한이 SLBM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음이 파악됨은 물론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북한의 SLBM 잠수함은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서 작전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주변국의 강력한 신형 잠수함은 강력한 기만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청상어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최신 잠수함에 장착된 기만기 시스템의 자세한 성능은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산 난창 5급에 탑재된 기만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있으며 그 성능 수준도 세계 최상급이기에 이를 잠시 살펴봅니다. 한국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함과 동시에 장보고함에 장착된 한 기의 통신부의 발사기를 사용해 방출되는 부유식 기만기 체계를 국산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손원 1급 잠수함이 건조되기 시작하자 손원 1급 기만기 발사장치에서 한국형 부유식 기만기를 집어넣고자 했지만 기만기 발사관의 규격이 달라서 누수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국방과 항영구소와 LIG 넥스원은 자항식 기만기를 개발했는데 본 모델은 처음부터 손원 1급 잠수함의 자항식 기만기 발사관 규격에 맞추어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도산 난창 5급은 손원 1급과 동일한 규격의 기만기 발사 체계를 사용합니다. 도산 난창 5함에는 좌현과 우현, 함수 및 한미의 부유식 기만기를 발사할 수 있는 여러 대의 기만기 발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독일에서 수입하던 기만기 발사 체계 역시 국산화한 모델입니다. 다만 성능 인증 시험 과정에서 부유식 기만기를 방출하는 유견장 기만기 발사 장치를 테스트하던 중 장착된 3개의 안전장치에 각각 문제가 발생해 해군의 잠수함 인수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성능 개선을 통해 안전장치 작동 오류를 100% 해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부유형 기만기는 소형 프로펠러를 갖추고 있어 항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음파를 차단하는 거품과 강력한 노이즈와 기만 음파 등을 방출해 강력한 음향 차단 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갑 차량이 사용하는 연막탄 발사기나 전투기가 사용하는 체프 및 플레어와 동일한 방해 개념을 사용합니다. 잠수함은 부유식 기만기로 자신의 위치를 차폐한 이후 자항식 기만기 발사기를 통해 자항식 기만기를 방출합니다. 자항식 기만기는 자체 추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잠수함과 비슷한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잠수함과 동일한 소음을 방출함은 물론 적 어뢰가 액티브 핑을 발사하면 이를 복제한 이후 가짜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되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잠수함의 기만 체계에 대응해 러시아와 일본 및 중국은 각각 독특한 중어뢰 및 경어뢰 유도 방식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 유도 기술은 그야말로 극비로 분류되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경어뢰2는 진화하는 적 전력에 대응해 최신 기만기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최신 추적 기술과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2대역 음향 시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개된 정보만 본다면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최신 추적 기술이며 현재까지 개발된 어떠한 기만기도 방해할 수 없는 전략적 기술입니다. 어쨌든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예정인 경어레2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어뢰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